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소나무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뽑기는 한다고 한 건데 이 인부들을 사서 했기 때문에 섬세한 이 뽑기가 아니고 대강 이렇게 뽑아 나왔네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잎이 조금 더 남아 있어도 괜찮고 조금 덜 남아 있어도 별 문제는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새순이 많이 빠졌네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대단히 안타깝게 느껴지실겠지만은요, 이 새순 다 잘라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좀 다듬기 작업을 일단 하고요. 새순이 이제 제가 이렇게 자꾸만 많이 나왔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 드리는 그 이유는요, 정상적으로 물만 잘 주면은 이렇게 길게 빠진다는 걸 자꾸만 여러분들께 강조 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거에 새순이 이렇게 잘 빠지지 않으면은 물 주기가 잘 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경각심을 좀 가지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새순이 이렇게 많이 빠진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 한 40cm 새순이 나왔지요. 그런데 분생활을 오래 한 거하고는 틀립니다. 저희는 이거 3월달에 캐서 심었기 때문에 밭에 있을 때서부터 영양분을 많이 저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력이 왕성해서 잘 크고요. 이제 분생활을 이 나무도 역시 1년, 2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길게 안 빠집니다. 다 똑같이 길게 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실망하실 건 없죠. 너무 길어서 좋은 건 없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지금 좀 일찍 하는 거죠. 6월 25일이 아니고 지금 좀 일찍 하는 건데 이제 6월 10일쯤 됐나요? 날짜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너무나 일단은 이제 단엽을 하겠습니다. 단엽을 하고 난 이후에 필요 없는 가지는 좀 잘라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밭에서 수세가 너무 왕성해서 너무나 가지가 많네요. 이렇게 자를 땐 바짝 끊습니다. 이렇게 새로 나온 새수는 완전히 다 제거하는 거죠. 이게 2번 보고 3번 보고 여러 번 보셔도 한 번도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요, 막상 내 거를 하려면은 이거 어디쯤 잘랐더라 하는 이런 왜 궁금증, 그래서 망설여지게 되고 이제 다시 생각하게 되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보시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자꾸만 이게 보여드리는 것이요. 이렇게 탁 자릅니다. 그냥 톡톡 끊어버리죠. 지금 이게 만들기가 아주 난처합니다. 이 잎이 길지요. 이 긴 잎을 반토막씩 잘라서 먼저 보여드렸는데 나무가 세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면은 이 잎의 길이를 그대로 두는 게 좋습니다. 잘라도 나오긴 나오고 아무 이상은 없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반토막씩 이렇게 자르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나무가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좀 받지요. 그래서 자르기도 안타깝고
자르지 않고는 작업이 또 안 되고 그렇습니다. 보기가 좀 싫더라도 여러분들은 자르지 않으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새순 제거한 상태에서 또 잎사이까지 반토막씩 잘라 버리면은 별 지장은, 큰 지장은 없다 하더라도 나무에 좋을 건 없겠죠. 이렇게 자르는 게 이제 단엽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지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굵은 건 좀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제일 큰 가지죠. 여러분들은 이제 조경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경수, 정원수라고도 하는데 그런 거를 전지하실 때도 이렇게 큰 걸 끊어버립니다. 멀리 가는 거 이렇게 끊어버리고 짧은 걸 남겨놓게 돼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또 어떤 걸 좀 잘라낼까요? 이게 굵으니까 이것도 잘라내겠습니다. 이게 가지 배열이라고 하지요. 적당한 가지만 이렇게 남겨서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도 너무 많지요. 하나 이게 이렇게 많으면은 좋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또 굉장히 크죠. 큰 가지는 잘라 버리고, 요거는 좀 크지만은 요거는 좀 아래쪽으로 내려서 썰 거기 때문에 자르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철사 감기가 이제 시작되죠. 풀도 일단 뽑아주고, 이렇게 흙이 묻혀 있습니다. 봄에 3월달에 심었기 때문에 흙이 이렇게 묻혀 있고 잘 뿌리 쪽엔 정돈이 안 돼 있죠. 이제 이걸 금년 가을쯤 돼서 는 이제 뿌리에 손을 대도 되죠. 제일 굵은 철사부터 이렇게 감아 보겠습니다. 이걸 너무나 길어서 좀 일하기도 굉장히 이게 번거롭죠. 많이 번거롭습니다. 그래도 자르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 볼까 합니다. 만들어 놓게 돼도 이제 너저부리하고 별 모양이 안 나겠지만은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요것도 끊어 버릴까요?
두고 짧은 것들을 끊어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지 배열이 되게끔 자, 또 이번에는 이걸 감을까요? 자, 요 가시와 이쪽 아까 처음에 감았던 가시 같이 이렇게 또 처음에 감았던 가시는 굉장히 굵기 때문에 한 번만 감아서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번 좀 굵은 철사도 감고 또 이렇게 다른 옆 가시 감을 때 좀 가느다란 가시 가지고도 또 한 번 더 감고 해서 이제 철사가 나무를 유도할 수 있게 그렇게 감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잘 움직여지죠. 네, 요거 이제 잘 휘어지죠? 이렇게 잘 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굵기, 이 가시가 있겠고, 그 가시 역시도 너무 굵은 철사로 감지 않고요. 조금 가느다란 가시를 철사를 이용해서 일단은 감아주고 이제 잘 휘어지지 않게 되면은 한 번 또 더 감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사가 몇 미리 가지고 감아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필요 없지요. 요거는 3mm가 되겠습니다. 3mm 가지고 이렇게 감는데 만약에 3mm가 철사가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2mm 가지고 감아도 된다는 거죠. 2mm 가지고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또 이제 2mm 가지고 한 번 더 감아주게 되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사가 그렇게 미리수가 정확하게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감으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잘 휘어집니다. 3mm 한 번씩만 감아도 잘 휘어지고 하니까 역시 또 3mm 가지고 요 가지를 또 감아야 되겠죠. 그 가지와 요 위에 가지 이렇게 같이 감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만드는 작업 이런 거
중요한가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죠. 만드는 작업은 어떻게 만들든 하나의 나무가 이제 앞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예쁘고 덜 예쁘고 별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물주기죠. 물주기를 물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제가 많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그래도 그 물 주는 거에 대해서 한 이해를 못 하시고, 그래서 오늘 또 물 주는 거를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물 많이 주셔야 됩니다. 흠뻑 주셔야 되고요. 살짝 그냥 위에만 적실 정도로 주시면 안 되고, 아래 화분 바닥까지 충분히 젖게끔 그렇게 주셔야 됩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인데도 또 물을 이제 저희 집에서 가져가셨는데 한 보름, 한 달 됐나요? 한 보름 됐나요? 예, 뿌리가 없는 나무 물을 꽃병에 뽑아놔도 한 달, 두 달 돼도 파랗게 그냥 있죠. 예, 그런데 그게 뿌리가 많이 있는 나무인데 바짝 말린 상태를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물주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예, 물주기 3년이라는 말,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도 물이 마르면 안 되죠. 예,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살 수 있나요? 그만큼 이 식물도 잠시도 물이 없으면 바로 시들죠. 소나무는 위에 시드는 게 덜 나타나는데, 다른 단풍나무라든가 이런 활엽수들은 바로 나타나는데, 이 소나무 같은 거, 송백류 계통은 빨리 나타나질 않죠. 그래서 더 많이 죽이는 것 같은데요. 물을 만지신다는 건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 것과 똑같고요. 예, 물고기가 밖에 나와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십니다. 매일 젖어 있으면 언제 성장을 하느냐 하시는데, 그 말씀 안 되는 얘기죠. 물을 먹으면서 나무는 성장을 하는데, 항상 젖어 있으면 성장을 못한다, 이렇게 아마 느낌이 오는가 봅니다. 어떤 분들은요. 절대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항상 흙 자체가, 이 마사 자체가 물에 젖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꼭 너무 많이 줘서 죽은 거 아닌가요? 라고 반문을 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루에 10번, 20번 줘 보십시오. 죽나 안 죽나. 내가 그렇게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하루에 10번, 20번 줘도 안 죽죠. 그렇게 해서 죽을 것 같으면 한 달 내에 거의 비가 오다시피 하는 장마철에 산에 있는 나무 다 죽습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이게, 그래서 마사를 이용하는 겁니다. 마사를 이용해서 콩나물을 키우는 거 생각하시면 쉽죠. 콩나물 키우실 때 물 몇 번 주나요? 저도 안 키워봤지만은 하루에 여러 번 주나 본데요. 그래도 안 죽습니다. 배수가 되면은, 물이 순환이 되면은 하루에 10번, 20번 아무리 줘도 안 죽죠. 물에 잠겨져 있어도 그 물이, 새로운 물이 들어가고 그 물이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되지 않으면 안 썩죠.
그래서 상치라든가 이런 야채 종류도 수경 재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아무리 물을 여러 번 줘도 물 많이 줘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늘 물을 말려 죽인다고 말씀을 제가 드리지요. 100% 물이 말라서 죽습니다. 식물이 왜 죽습니까? 라고 이렇게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말씀하실 거 없죠? 물 말라 죽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식물이 코로나가 걸립니까? 동맥경화가 걸립니까? 심장병이 있나요? 그런 병이 없기 때문에 기껏해야 입마른병, 소나무는 입마른병이 많이 걸립니다. 입마른병, 응애 이런 병이 걸리는데 이제 깍지벌레 유충도 붙고 하는데 그런 병은 이미 병이 발병한 이후에 치료제를 농약을 치게 되면은 다 치료가 됩니다. 안 죽습니다. 입마른병 걸려도 약을 치면은 다시 회생을 하기 때문에 병에 걸린다고 해서 한두 달 만에 죽는 것도 아닙니다. 수개월 지속되다가 이제 서서히 약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좀 죽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때까지 가만히 두진 않지요. 이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절대 죽을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왜 죽느냐는 말씀들은 이제 소용없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그냥 물 말라 죽습니다. 물을 이제 안 키워보신 분들은 얼마만큼을 줘야 되는지를 잘 모르셔서 자꾸만 미루다 보면 이제 결국 말라 죽고 하는데 항상 젖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햇볕이 나면 제일 겉턱은 하얗게 마르지만 이제 살짝만 이렇게 손으로 파보면은 젖어 있어야 됩니다. 말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관찰을 잘 하셔서 그렇게 물주기를 잘 하시면은 소나무처럼 잘 사는 나무는 없다고 말씀드리죠. 이게 바위 틈에서도 살고 절벽에서도 살고 하다못해 돌 위에서도 이게 흙만 조금 있으면 살죠. 그런 물에 대해서 자꾸만 여러분들께서 경험을 해 보셔야 됩니다. 분재업계에서 물주기 3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물주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요. 이런 거 만드는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만 해도 이런 건 따라 하실 수도 있고 저처럼 안 만들어져도 나무만 예쁘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모양은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 없으시고 일단 새로운 잎이 잘 나오기도 하고 지금 단엽을 했죠. 이 단엽을 한 상태에서 새로운 잎이 잘 팽팽하게 나오면 그냥 이쁩니다. 건강미가 있으면은 이제 보시는 분이 다 기분이 다 상쾌해지고 좋아지시겠지요. 이게 비실비실 말라가고 죽어가고 색깔이 퇴색되고 하면은 보는 사람 스트레스 받겠죠. 그래서 물 주는 것만 조심하시면은 여러분들은 건강한 나무를 잘 키우실 수 있으십니다.
그 물을 또 어떻게 줘야 되나요? 이렇게 또 다들 물어보십니다. 예, 그 기준이라는 건 없지요. 주시는 장소에 따라서라든가 예, 그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마르는 그 시간은 틀려지기 때문에요. 어찌됐건 흙이 마르면 안 된다는 것만 꼭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나무를 갖다가 빨리 더 굵게 만들고 싶어서 이제 땅에 심으시는 분들 계시죠. 땅에 심었을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땅에 심어져서 봄철에 이제 땅에 심게 되는 건 봄에 비도 자주 오고 또 3월 달쯤에 심으시면 잘 마르지 않는데 요즘에도 밭에 심으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분에 있는 거 그대로 빼서 심으면 괜찮죠. 그러면 이제 그 뿌리가 새로운 뿌리가 내려서 한 자가량 이렇게 20cm 가량 땅 밑으로 뿌리가 내려갈 때까지는 물을 주셔야 됩니다. 요 화분의 깊이가 뿌리의 높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땅에 처음 심었을 때는 물을 꼭 한 2달 동안 그렇게 주시면은 어느 정도 뿌리가 땅 속으로 박은 이후에는 물을 안 주셔도 괜찮을 건데 화분에 있는 걸 땅에 처음 심었을 때요 물 꼭 주셔야 됩니다. 땅에 심어진 상태에서도 비가 자주 오고 할 때는 괜찮지만은 비가 잘 안 오고 할 때 가물 때 꼭 2,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땅에 심어져 있어도 물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뿌리가 깊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물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땅에 심었다고 해서 다른 곡식들은 이제 물을 안 줘도 씨앗부터 자라니까 괜찮은데 화분에 있는 걸 땅에 심으실 때는 꼭 물을 주셔야 됩니다. 한동안 물을 주시고 이제 새순이 나오기 시작할 무렵서부터는 안 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다 이렇게 만들어졌죠. 네, 물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이 만드는 게 이거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꼭 물들 말리지 마시고요. 물을 잘 주셔야 됩니다. 일단 살아야 뭐가 되는 거죠. 바둑격언에도 이제 뭐 아생연우 살타다 하는 내 말이 산 다음에 상대방 말도 공격하라 뭐 그런 말 있죠. 다 똑같은 맥락이 되겠죠. 일단 이 나무도 살아야 됩니다. 살고 난 후에 모양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죠.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니까 그래서 늘 물을 잘 주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인데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다들 행복하시고 잘 지내셨으면 합니다. 네, 이런 건 이제 요 밑에 흙이 깨끗이 씻어지고 조금 더 얕은 분에 이제 심어지게 되고 이제 앞으로 또 요 새순이 단엽을 했기 때문에 새순이 한 달 이내에 나옵니다. 한 20일만 되면은 삐죽삐죽 올라오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오늘부터 한 달 이후에는 이게 판매도 가능합니다. 이제 그만큼 빨리 새순이 자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단엽을 이제 6월 25일 전후에서
화분에 있는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관상수라든가 그런 건 전혀 단협하실 필요 없고, 예, 가지 정리만 하시면 되니까 이미 다 하셨을 테고요. 이제 가지 정리할 시기도 아니죠. 비성장기, 휴먼기 시기에 이제 해야 하니까 이제 11월 달에서 이듬해 3월 달 안쪽에 하셔야 됩니다. 예, 관상수라든가 모든 이런 분재도 마찬가지죠. 예, 오늘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너무 이제 쓸데없는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